97페이지 47번부터 18강 재선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열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97페이지 47번입니다. 요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네요. 반복되더라도 잘 한번 봅시다. 고로용 주연료인 석탄 성질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석탄을 급속히 가열하면 연화 팽창하는데, 이때 연화 팽창하는 성질을 코크스 화성이라고 했는데요. 코크스 화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석탄 건류할 때 코크스화가 잘 되는 성질이 코크스 화성이니까 조금 부적절하지요. 코크스 화성이 큰 것은 강정결탄입니다. 약정결탄이 아닙니다. 그다음 생성 교의 경도 좌우하는 성질이 점착성이다. 요것도 조금 안 맞죠. 자, 여기에 보면은 코크스 화성, 강한 것, 경도 좌우하는 성질이 점착성이다. 요건 조금 안 맞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번이 왜 맞냐면은 석탄 건류할 때 괴상으로 코크스 되는 성질이, 이게 뭐냐면은 괴상으로 되는 성질이 점결성입니다. 그래서 괴상 코크스가 되는 성질이 점결성입니다. 여기에 제일 알맞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한번 봅시다. 소결할 때 쓰이는 조제제, 이거 몇 번 설명했죠. 조제제. 이 제자라는 건 슬래그입니다. 그래서 조제는 슬래그를 만드는 그 물질을 요제입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조제제를 실제로는 소결할 때는 이 조제제라고 하는 게 맞고요. 고로에서 녹을 때는 요걸 영제,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플럭스, 요거는 플럭스로서는 같습니다. 자, 소결할 때 쓰이는 조제제, 슬래그 만드는 그 물질, 플럭스 성분에 대한 설명이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밑에도 또 이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생산물은 석회석, 이산화규사의 증가에 따라서, 요 생석회, 여기 석회석이죠, 그죠? CaO, SiO2 성분은 슬래그 생성할 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번이 맞겠지요. 나번에 생산물은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나오죠. 이거는 향상되는 게 아니고 좀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생석회 이산화규소는 제품의 강도를 낮춥니다. 이게 아닙니다. 강도를 높여주고, 산화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은 결정수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맞는 반대가 되는데 요 가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53번 미세 분말을 드럼이나 디스크에서 입상화한 후에 소성 경화에서 달걀 노른자 크기의 알갱이로 만든 괴상품, 이건 펠레타이징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55번 소결기 팔레트는 소결 원료 담아 소결 완성하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둥글게 주철제는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원료들을 가루, 철광석이나 석회석, 가루, 코크스 등을 얹어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소결광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팔레트, 그레이트 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요거도요 실기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레이트 바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화격자 봉이라고 합니다. 주로 주철제로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 소결광이 부착이 되면 안 됩니다. 소결광이 부착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결광 제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고온 강도가 높고 고온 내산화성이 높고
열적 변형 균열이 적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실기시험에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이걸 CBT 시험에만 대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기에도 이렇게 그레이트 바, 팔레트, 구비 조건을 적으세요. 이렇게 반드시 나옵니다. 자, 57번. 분광을, 가루광석을 덩어리로 만든 단광으로 제조할 때 생펠릿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었습니다. 생펠릿요. 철광석을 생펠릿으로 만들어 가열하여 환은 배수하면은 그 환은 좀 불순물이 좀 제거되고 기공이 생깁니다. 기공성이 우수한 철광석이 얻어진다. 맞습니다. 한번 생펠릿으로 만듭니다. 구린 펠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소성 펠릿으로 만들면은 기공성이 우수한 철광석이 얻어진다. 맞습니다. 펠레타이징 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요것도 맞고요. 소성 경화는 약 650도가 아니고 약 한 1000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연 건조할 때 경화되어 큰 강도 구조할 때 소결합니다. 맞습니다. 59번. 석회, 소결광에 대한 옳은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합니다. 소결광에다 석회석을 넣은 겁니다. 석회 소결광은 고로 내에서 가스 환원성과 보유 열량 유효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석회석과 광석, 균일하게 혼합되어 고로의 반응성을 촉진한다. 이거 맞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로황이 불안정하여 고온 송풍 불가능하다. 이건 틀렸습니다. 고로 내 사용하면 연료 소비량이 절약된다. 왜? 발열을 하기 때문에. 석회, 생석회와 물이 화합한 수산화 칼륨이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고, 어쨌든 생석회 성분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99페이지네요. 이제 여기에서는 다시 재료 부분이 나옵니다. 재료 부분. 베어링 합금강의 구비 조건이 자주 나옵니다. 충분한 점성, 인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찰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마찰 개수가 크면 베어링을 넣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찰 개수가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마찰 개수가 적고 마모 저항이 크고, 마모가 잘 안 돼야 되겠죠. 압력이 강해야 됩니다. 내압성과 경도가 커야 되고, 내소착성. 소착이라는 것은 열이 나서 약간 용융 상태가 돼서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내소착성이 커야 되겠습니다. 열 전도율 크고 주조성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할 것, 점성인성이 커. 지금 이거 가격이 세계 경제에서는 중국이 워낙 대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참 중국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격 경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3번. FEC 상태도의 순철 동소체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베타철은 없습니다.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이 있습니다. 동소변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동일 원소에서 각각 다른 결정 격자로 변태를 일으키는 현상을 동소변태라고 합니다. 그 동소변태에서 나타난 동소체는 알파 FE, 감마 FE, 델타 FE가 있습니다. 알파 FE를 우리는 순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페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알파 FE는 910도씨 이하입니다. 910도씨 이하입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결정은 최신밀방 격자 BCC고요. 이거 910도씨 이하에서 생깁니다. 동소체 감마 FE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결정 FCC고 A4 이하 910도씨 이상 A4 이하 그 사이에 있습니다. A4는 1400도씨죠. 그래서 여기에 생성되는 거고요. 동소체 델타 FE는 결정이 BCC입니다. 최신밀방 격자입니다. 감마 FE는 면시밀방 격자인데 반하여
이 동소체 델타 F는 A4 1400도씨 이상에서 1539도 그 사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델타 F라고 합니다. 여기 알파 F와 감마 F에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알파 F에는 순철 또는 페라이트라는 이름이 동시에 쓰이고 감마 F에는 오스테나이트라고 쓰이는데 델타 F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5번 다음 중 주석을 함유하지 않는 청동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황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이 맞습니다.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도 있는데 이건 좁은 의미의 청동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황동 이외의 구리 합금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청동 같은 거는 구리 주석이 있는 게 아니고 구리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 이외의 구리 합금이니까 이걸 알루미늄 청동이라고 합니다. 좀 알아주세요. 자, 구조용 특수광 중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에서 이 몰리브덴의 역할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이 몰리브덴 왜 넣느냐? 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 너무 강도가 높아서 뜨임을 하면은 이게 자꾸 뜨임을 하는데도 매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 처리할 때 열을 먹는데 여기에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해줍니다. 몰리브덴 구조용 강인 합금강에서 뜨임 매짐 방지한다. 자,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책에 요 맨 밑에 요 뒷부분에 여기에 아마 괄호가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꼭 좀 괄호를 다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괄호를 좀 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전위 등, 전위라는 것은 원자에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전위 위치가 바뀌는. 그래서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위 등, 전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전위 등 무결함 재료 만들기 위해 휘스크 섬유에 알루미늄, 티탄, 마그네슘 등 연성, 인성 높은 금속을 합금에 균일하게 배열시킨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섬유 강화 금속 FRM이라고 합니다. FRM. 여 밑에 나와 있는 파이버 섬유입니다. reinforced 강화 메탈 금속입니다. 복합 재료입니다. 여러 섬유 금속에 집어넣은 단순한 금속 이상의 강도와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섬유 강화 금속 FRM으로 약자를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분산 강화 금속은 PSM으로 표시합니다. particle 입자 dispersed 입자를 분산시켜 가지고 strengthened 강화시킨 금속이다. 분산 강화 금속은 PSM입니다. 모두 복합 재료지요. 자, 요거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산화물 입자, 즉 산화 토리움이나 산화 알루미늄 등을 균일하게 분포시킨 복합 재료입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두시고 입자 강화 금속 복합 재료 이거는 뭐 기호로는 약자로는 안 해놨네. particulate compos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약 1마이크로미터의 비금속 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TI와 SI는 금속인데 C가 있으니까 비금속입니다. TIC, SIC 등을 분산시킨 복합재료입니다. 자, 클레드 두 종류 이상의 금속 및 합금 서로 합쳐 청상으로 만든 조직으로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복합재료입니다. 여러분 요즘 클레드 들어볼 거예요. 알루미늄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이중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끓였는데 뜨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음식점에 있는데도 가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클레드예요. 9번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삭하여. 주조를 하면은 좀 거칩니다. 표면이 기공도 있고. 근데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삭을 합니다. 표면만 싹
깎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조를 하면 깨집니다. 단조 불가능한 주조로 하면 보통 단단합니다. 단조가 불가능한 주조 경질의 합금 공구 재료는 이렇습니다. 이걸 스텔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텔라이트. 우리 지금 고속도 강했죠. 600 내지 600도씨 정도까지 가열해도 그게 이제 경도가 안 떨어지는데 이 스텔라이트는 그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가열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건 단조는 안 됩니다. 단조 불가능하고 주조해서 경질 합금으로 만든 겁니다. 스텔라이트는 어떤 합금이든지 C나 Fe는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스텔라이트 하면 여기서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 요걸 신경을 쓰세요. 코발트, 크롬, 텅스텐 합금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합금이고 여 보기에 또 나와있는 두랄루민은 그 알루미늄 합금인데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시오경화가 대표적인 겁니다. 알구, 마망두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알구, 마망두. 여기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비중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것을 비강도가 높다 이렇게 합니다. 고속도 공구강 SKH로 표시하지요. 대표적인 고속도강 SKH51 표준 성분은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듐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탄소나 철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841로 그렇게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11번 금속 가공에서 냉간 가공, 열간 가공을 구분하는 온도 기준은 뭐냐면 연소 온도가 아니고 재결정 온도입니다. 재결정 온도보다 가령 예를 들어 순철의 용융 온도는 1539도잖아요. 그죠? 재결정 온도는 한 4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브나 블룸, 빌렛 같은 강 재료를 가지고 와서 아병 공장에서 가공할 때 열을 가해가지고 이 450도입니다. 450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가공하면 이게 열간 가공이고요. 45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면 이걸 냉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열간 가공은 딴 말로는 또 뭐로도 표시하냐면 고온 가공이라고 합니다. 냉간 가공은 또 딴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 상온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술 용어지만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쓰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모든 금속은 하는데 수은만 상온에서 액체 금속입니다. 그 수은은 특이합니다. 보통의 금속은 녹여서 이제 어떤 비크 같은 데 넣으면은 이게 물결 치듯이 중간에 올라갑니다. 그걸 메니스커스라고 하는데 메니스커스가 올라가는데 수은은 메니스커스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는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수은은 다른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이건 액체입니다. 텅스텐 용융점은 약 3410도씨 맞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이리디움의 비중은 22.5로 가장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텅스텐은 용융점이 가장 높고 이리디움은 비중이 가장 무겁습니다. 금속은 열 및 전기의 양도체입니다. 잘 통합니다. 자, 금속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한 후 고속 급냉하면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지 못하고 급냉을 해버렸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그대로 응고된 후 고체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원자 배열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불규칙한 상태의 신소재 합금, 이걸 우리는 말하면 비정질 합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정질 합금인데 이런 딴 말로는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조금 잘못된
비결정성 학금입니다. 비정질 학금은 여기에 비결정성 학금이라고 합니다. 비결정성 학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초소성 학금이라는 거는 한번 했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보통 금속과 달리 현자 쭉쭉 잘 늘어납니다. 소성 수백 %를 잘 늘어나는 겁니다. 가공하면 이 소성 변형 생기는 학금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대표적인 게 뭐냐? 아연, 알루미늄, 구리, 요게 대표적입니다. 초소성 학금. 삼원 학금이라고 합니다. 소성 가공으로 발견했습니다. 매우 무른 학금이라도 공정학금 분말 야금한 후 가압 변형하면 종래의 20-30배 이상 변형하는 복잡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초소성 학금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M이 0.3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 한번 했습니다. 형상기억 학금은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켜도 본래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본래 형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가열해도 곧 본래 형상으로 복원하는 학금입니다. 실용화 학금은 요것도 자주 시험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티탄 니켈 학금입니다. 제가 이거 뭐 한번 했는데 여러분 저 자동문 봤죠? 자동문. 요게 이제 모든 재료가 그런 게 아니고 이 티탄이나 니켈 이걸 이제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고온 조직에서 급냉을 해버려요. 그럼 마텐자이트가 되는데 이 마텐자이트는 불안정하게 급냉이 된 거예요. 요대로 있다가 이거는 모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동문에 딱 있으면은 닫혀 있다가 사람들이 쭉 들어가면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열이 올라가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열렸다가 사람들이 가고 나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마텐자이트 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형상기억학금입니다. 자, 재진학금은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댐핑, 진동을 억제하는 학금이 재진학금입니다. 그래서 이 재진학금은요, 여기에 안 해놨는데 방진학금이라고 합니다. 재진학금은 진동을 방지한다 해서 방진합금이라고도 합니다. 재진학금은 이렇게 방진합금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재진학금은 방진합금이라고도 한다. 뭐냐 하면은 진동을 방지한다, 진동을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요걸 방진합금 또는 재진합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감쇄능이 커. 감쇄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빨리 이제 줄어드는 것을 감쇄능이라고 합니다. 감쇄능이 커서 잠수함 같은 거 바다 밑에 가면 소리가 다 나면 안 되겠죠. 잠수함의 스크루나 차광기들이 바위 뚫는 차광기에 진동을 줄여주면 훨씬 좋겠죠. 잠수함 스크루, 차감기 드릴에 사용되며 아변, 구상, 흑연, 주철 등이 쓰입니다. 자, 비정질 학금은 비결정성 학금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이 이루지 않는 학금입니다. 원자 배열이 무질서하여 어느 방향에서도 등방성이며 방향이 같아요. 왜냐하면 다 결정, 보통 금은 다 결정입니다. 그러면 결정될 방향이면 다 달라요. 그러면 서로 나중에 크다가는 결정 인기를 이룹니다.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방향이 막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공할 때는 이게 이제 나중에 가공 경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가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정질 학금은 방향성이 같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바로 고체가 되었기 때문에 등광성이다, 방향성이 같다, 강도, 경도, 인성이 크며 결정, 자기, 이방성이 없고 균질하여 우수한 자성체입니다. 자기, 이방성이 없습니다. 결정은 특히 자기. 그래서 우수한 자성체입니다. 이 결정은 속은 액체고 바깥은 고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도 18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